예, 안녕하세요. 한유빌더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토양체질과 수양체질의 특징과 보디빌딩에 있어서의 장단점을 비교, 대조하여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양체질, 급합니다. 호기심 많고 사교적이고 낙천적입니다. 변화에 민감하고 헌신적이며 솔직합니다. 급하게 되면 경솔해지고 뒷수습이 안되고 잘 잊어먹게 됩니다. 시각이 발달해서 색채 감각이 뛰어나 패션에 관심이 많습니다. 과장도 심합니다. 한의원에 오시는 분들 중 토양체질이신 분들은 침에 대한 공포심도 있으시고 통증에 대한 과장이 심한 면모도 있습니다. 말솜씨도 좋은 편입니다. 토양체질은 운동을 할 때 좀 호들갑을 떠는 유형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힘들다고 호들갑 떠는 그런 유형이요. 순발력이 있습니다. 반면 앞으로 같이 이야기할 수양체질은 묵묵하게 조용하게 하는 유형이라고 보시면 되죠. 지구력이 있습니다. 가슴이 발달했습니다. 역삼각형 체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표적인 유명인으로 이천수 선수가 있습니다. 예능에서 보이는 이천수 선수의 직설적이면서 욱하는 모습을 떠올릴 수도 있겠습니다. 체형만으로 판단할 때 브라이언 뷰캐넌이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이 선수가 대표적이겠습니다. 이렇게 흉곽이 특히 발달한 체형의 보디빌더들의 체질을 토양체질로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배꼽선, 골반선에 비해 흉곽선이 압도적으로 두드러집니다. 맨즈 피지크 선수로는 브랜든 핸드릭슨, 사딕 하드조빅 등이 대표적이겠습니다. 참고로 사딕 하드조빅 같은 경우에는 조사해보니 식단을 소고기와 생선 위주로 구성을 했습니다. 토양 체질에게 알맞은 식단입니다. 맨즈 피지크라는 종목 자체가 흉곽선 어깨 넓이는 크고 배꼽선, 골반선은 작은 몸을 추구하다 보니 이 종목에서 활약하는 선수 대부분은 토양 체질의 대표적인 체형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예외도 있기에 체형만으로 체질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비대신소, 췌장이 가장 강하기에 소화력이 뛰어납니다. 많은 영양분을 소화시킬 수 있는 반면 신장이 약하기에 소변으로 많이 쏟아내는 편입니다. 배출하는 편입니다. 그렇다 보니 혈압 조절이 잘 안되어 저혈압인 경우가 많습니다. 토양 체질의 경우 체형도 보디빌딩에 적합한 편이고 소화력도 좋은 편이라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닭고기가 잘 맞지 않기에 단백질 공급원으로 돼지고기 및 소고기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탄수화물 공급원으로는 보리가 좋습니다. 또한 췌장, 비장이 발달해 있죠. 소화기계가 강한 편이기 때문에 부교감신경이 우세한 체질로서 커피도 잘 맞고 부스터에도 크게 부작용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수양체질,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는 유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매사 의심을 품습니다. 악의적인 의심이 아니라 그냥 의심입니다. 객관적인 사실, 논리적인 체계를 중요시합니다. 그렇기에 경험보다는 이론에 얽매일 수 있습니다. 자기 통제력이 높습니다. 끝까지 꼼꼼하게 확인합니다. 완벽주의 성향이 있습니다. 건강이 나빠지면 이 완벽주의가 무너지면서 불안감이 커집니다. 회계 업무 같은 일에 재능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유명인으로 양학선 선수, 김연아 선수가 있습니다. 차분하며 침착한 편입니다. 아사다마오의 도발에도 침착함을 유지하는 김연아 선수의 모습을 떠올릴 수 있겠습니다. 이 이미지를 갖고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체형만으로 판단할 때 국내 보디빌더 박경모 선수가 있겠습니다. 많은 보디빌더들이 약물을 사용해서 특히 더 추측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만 박경모 선수는 내추럴 선수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물론 최정상급 보디빌더이시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근육량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수양체질이라고 하더라도 남자에게 어깨가 발달되어 있기도 하죠.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골반선이 발달해 무게중심이 안정된 느낌을 줍니다. 이러한 체형의 소유자들은 지구력 및 균형감각이 뛰어나기 때문에 체조나 발레 등의 재능이 있습니다. 신대비소, 신장이 강합니다. 반면 비장, 췌장이 가장 약하며 소화력이 떨어집니다. 소화력이 떨어지지만 강한 신장이 제흡수를 활발히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소화력이 강한 대신 제흡수를 적게 하고 배출을 많이 하는 토양체질과 반대되죠. 수양체질은 냉한 음식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땀을 많이 흘리면 피곤하고 몸이 상하는 체질이며 변비증이 있으나 크게 힘들어하지는 않습니다. 이에 반해 토양체질은 땀을 흘리면 상쾌해하고 변을 잘 못 보면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수양체질은 췌장, 비장이 약하죠. 소화기계가 약합니다. 그러다 보니 비교적 교감신경계가 우세한 체질로 더 교감신경계를 활성화시키는 커피나 부스터는 몸에 잘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수양체질의 경우 꼼꼼하고 인내심이 강한 데다가 하체가 발달하여 균형 감각이 있어 스쿼트나 데드리프트를 할 때 중심을 잡는 부분에 있어서는 유리한 면모가 있습니다. 체형 자체는 보디빌딩에서 요구하는 역삼각형 구조에는 잘 맞지 않지만 식단에 있어서 닭가슴살이 잘 맞다는 점에서 큰 장점이 있습니다. 보디빌딩식 탄수화물 공급원으로는 현미가 좋습니다.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토양 체질의 특성상 비교적 상체가 크고 하체가 작은 역삼각형 구조입니다. 췌장 기능이 뛰어나 소화력이 높아 단백질 섭취가 용이합니다. 돼지고기나 생선류가 좋습니다. 보디빌딩을 위한 탄수화물 섭취로는 보리가 좋습니다. 소화기계가 발달한 부교감 신경 우위의 체질이라 부스터나 카페인 섭취에도 크게 거부감이 없습니다. 아무래도 소화력이 뛰어난 부분에서 근육 성장에 유리한 면모가 있고 카페인 부작용도 크지 않다는 점에서 부스터도 잘 섭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성격이 급한 면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만큼 빨리 근육이 성장하지 않는다 하여 웨이트를 포기할 위험이 높습니다. 수양 체질의 특성상 비교적 하체가 강하고 상체가 약한 삼각형 구조입니다. 췌장 기능이 떨어지기에 소화력이 낮은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디빌딩을 위한 단백질 공급원으로 닭가슴살이 잘 맞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보디빌딩을 위한 탄수화물로는 현미를 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교감 신경계 우위의 체질이다 보니 카페인이나 부스터에 민감한 편이라 섭취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르게 생각한다면 비교적 적은 양을 섭취해도 원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비교적 성격이 급하지 않고 자기 통제력이 뛰어난 편이기 때문에 성격적인 면에서 본다면 가장 장기적으로 보디빌딩을 취미로 갖기 좋은 체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팔체질 중 토양체질 및 수양체질을 살펴보았습니다. 재밌게 시청하셨는지요? 체질을 공부하다 얻는 교훈은 체질은 서로 다른 것이지 틀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사 틀리진 않을까 걱정하며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진료를 보다가도 체질 진단을 하다가도 환자분들이 물어봅니다. 제 체질은 안 좋은 체질인가요? 하며 걱정 어린 질문을 합니다. 체질에는 틀린 것이 없습니다. 서로 다를 뿐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서로 다를 뿐 틀린 인생은 없으니 삶에 대한 애정을 잃지 말고 충실히 열심히 잘 살아봅시다. 감사합니다.